네, 채권부의 진행합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제 옆에 채권부의 아주 든든한 전문가님이시죠.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 파트장님 나와 계십니다. 파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정말 괜찮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그런 분석?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신용평가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기업의 신용평가를 매기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을 또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등급 전망에 대한 또 기준을 알려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용평가사를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약간은 뭐 근데 평가라기보다는 어쨌든 신용평가사 어떤 식으로 이제 작년도 기업들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고 통계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 항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용평가사가 바라보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용도 전망이랄까요? 그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신용평가사들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있거든요. 과연 어떤 표일까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게 각 회사별로 이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요거 좀 정리하는 거에는 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거든요. 요 표를 일단 봐주시면은 회사별로 이제 저희 신용평가가 이제 그 3대 신용평가사의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이 좀 그리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는 등급 상향 하향이 있죠. 그래서 등급이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22년 결산 실적 기업들의 결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등급을 이제 재산정을 한 결과인데 그 결과로 해서 이제 보통 등급을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고요. 등급 말고 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망이 뭐 긍정적이다. 좀 좋으면은 긍정적인 꼬리표를 달아주고요. 좀 전망이 약간 안 좋다 그러면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아주거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 전망을 상향한 기업의 개수, 그다음에 전망을 하향한 기업의 개수 해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 위에 등급하고 전망 상향 하향을 이제 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맨 밑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 놓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는 상당히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이 회사별로 숫자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등급 상하향 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기업 개수 나누기 하향 기업 개수를 해서 1보다 크면 이제 좀 더 상향 회사들 개수가 많은 그런 건데 좋게 본 거죠. 그렇죠. 좋게 보는 건데 올해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정말 특징적인 게 제가 이제 3인 3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회사별로 숫자 차이가 많죠. 지금 보시면은 뭐 1.09, 1.56, 0.4 어떻게 보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대부분 예년에는 비슷했어요. 3사가 상하향 배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올해 이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좀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그럼 3개사를 그냥 다 통쳐서 합친 경우에는 0.87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향보다는 하향 기조가 강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편차가 좀 크다는 게 굉장한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또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제까지는 좀 비슷비슷했던 건지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신용평가는 이제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뭐 주식 평가에서 목표 주가 하는 거는 이제 주가가 막 많이 다르잖아요. 목표 주가가 증권사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이제 수익이나 뭐 이익을 전망을 해서 전망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전망이니까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용평가는 어쨌든
물론 전망에 대한 어떤 판단도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평가는 이제 이미 결산 실적,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결산 네. 실적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현재의 재무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답안지 보고 채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작년도 실적을 우리가 보고 요 정도면은 요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가 3사별로 회사가 다르지만 보는 접근이나 이제 그런 결론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예년에는 좀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이제 회사별로 이제 자기 제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성만 파트장님이 3인 3세 네네, 신용평가사들의 이렇게 좀 분석한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매해 좀 어떤 또 기록들이 나왔는지 좀 보면서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0.8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좀 정리하기가 좀 복잡해서 일단 그 앞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등급 전망 상하향도 다 포함했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연도별 추이는 이제 등급 상하향만 가지고 나와서 했을 때 등급만 했을 때 올해가 이제 0.63이거든요. 상하향 배율이. 네. 근데 이제 29년부터 이제 5년치를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한 반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예년에 과거 보더라도 2020년 이 코로나 때 요때 좀 안 좋아서 그때 빼고는 상당히 숫자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좀 이제 보수적으로 위험 신호를 주기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결과예요. 네. 근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따져 보면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이제 긴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결론은. 그리고 좀 특징은 뭐냐면 요 개수를 보시면은 등급 상향 하향 그 막대기 보시면 절대 개수가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예년에 비해서. 물론 저희는 요거는 이제 상반기까지 한 거고 하반기에 이제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 추가로 그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반기 이제 수시 평정 결과가 나와서 그때 이제 숫자가 이제 연말까지 그러면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절대적으로 이제 상하향 빈도 수 자체가 좀 크게 감소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럼 상하향 배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이스 신용평가이고 가장 낮은 곳이 이렇게 보면은 한국기업평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인 3색이 그렇죠. 결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두 곳에 있었다라고 보여졌는데 그렇죠. 어떤 차이가 그게 있었던 이제, 건지.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쨌든 한신평은 약간 중간직이니까 거긴 빼고 어쨌든간에 좀 위아래로 이제 어쨌든간에 자기 색깔을 낸 두 회사를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를 좀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기평은 어쨌든 액면상으로는 좀 제일 보수적으로 좀 짜게 점수를 주신 편인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된 연관돼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뭐 건설업종, 그다음에 뭐 거기 관련된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캐피탈에 대해서 등급이라든가 전망을 하향 조정을 좀 이렇게 좀 세게 했습니다. 한기평에서 그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스 반대로 나이스는 가장 좀 이제 일단 액면상으로 가장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신 편인데 여기는 좀 이제 등급을 올린 거는 많지 않은데 전망을 좀 상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망을.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딱 의미를 많이 두기는 어려운 게 이제 그 좀 하위 등급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요 표를 보시면은 나이스가 이제 전망 상향의 표를 보시면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이쪽 의류 보시면은 뭐 경창산업, 뭐 모베이스 전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한세실업이나 뭐 형지 INC 등 보면 약간 저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좀 외형도 좀 작고 신용 등급도 뭐 이렇게 투자 적격 등급보다는 이제 약간 투기 등급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채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접근성으로 이게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이렇게 의미가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좀 해당이 됐던 부분도 그렇기 있었던 때문에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신용평가사 3인 3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을 좀 뜯어보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앞장에서 뭐 이렇게 뭐 리스트를 좀 뭐 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좀 감이 안 오실 거고 제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올해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3인 3색이 나타난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늘 롯데 계열사에 대한 등급 조정 이벤트가 이게 한 5월 달에도 이 시장 내에서는 아주 빅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올해 신용평가 업계에서 이 롯데 그게 그 당시에 많이 뉴스로 회자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부위에서도 롯데그룹이 줄줄 이제 신용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요 표를 봐주시면 이제 그 노란색으로 칠한 게 각 회사별로 요번에 등급을 이제 조정한 회사의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근데 그것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한신평은 2개, 나이스는 4개, 한기평이 6개를 이제 등급 하향을 했잖아요. 2개, 4개, 6개로 차이가 크죠. 같은 사안을 같은 그룹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아셔야 될 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일단 한기평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급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한기평이나 나이스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등급 조정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의 신용 등급을 하향시키면서 떨어뜨리면서 맞아요. 이제 그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들을 이제 등급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케미칼의 모회사로 위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이제 그 등급을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요 4개 렌탈, 캐피탈, 물산, 오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회사들 자체의 자체 신용도는 변동이 없는데 그동안에 롯데케미칼이 어쨌든 그런 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지원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등급을 하나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는데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케미칼을 떨어뜨리면서 그 이제 하나 이제 더 이제 프리미엄을 준 거를 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등급을 다 자동 하향 조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기평 기준으로 보면은 롯데 계열사들을 줄 등급 하향 시켜가지고 롯데 계열사들이 다 전체적으로 신용도가 다 많이 이렇게 저하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롯데케미칼의 신용도가 어쨌든 간에 실적이 저하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정확한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계열사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계열사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군의 힘이 미약해졌다라는 이유로 줄줄이 강등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한기평과 나이스 기준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고 한신평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한신평은 그래서 어차피 뭐 케미칼은 인정, 케미칼 떨어뜨린 건 인정. 그리고 지주는 어쨌든 케미칼 모회사니까 그거 2개 떨어뜨린 건 인정하지만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하겠다. 그 자체적으로 자기 그 케미칼이 비록 좀 실적이 저하됐지만 그룹 전체적인 신용도는 요거 이 이벤트로 인해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신평은 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예. 나는 그래도 뭐 렌탈 캐피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물산 오토리스는 그냥 놔둘게. 그 약간은 약간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갈렸죠. 이걸 알고 결과를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신용평가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는 부분이 이거는 그렇죠. 있으니까 롯데그룹 계열사에 그렇죠. 이거는 좀 한번 꼭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그런 대목이고요. 이렇게 파 차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신평사들이 이 주력 계열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겠거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가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팩트 체크할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방금 이제 평가사들 간의 이제 판단이 갈린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팩트 체크를 하고 어차피 뭐 평가사들도 그렇고 이 이제 채널을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뭐 판단은 자유죠. 내가 어느 쪽으로 판단하겠다 그렇긴 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기준이 되는 제가 그런 이제 지표들을 이제 소개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주력 계열사 롯데그룹 전체에 이게 그 어떤 그 통합 신용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룹이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계열사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어떤 소속 계열사들의 신용도를 다 합해서 통합적으로 뭐 일종의 뭐 가중 평균 개념이랄까요? 그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그걸 평가하는 그런 그 방법 접근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명시적으로 롯데 계열사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 롯데의 주전 선수는 쇼핑, 호텔, 제과, 음료, 케미칼이라고 그렇게 딱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5개 회사를 가지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신용도를 판단하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팩트 체크. 그러면 이 주력 5개 주력 계열사들이 정말로 이제 그 신용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저희가 그러면 추이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5개 회사들의 이제 과거부터 이제 신용 등급 추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뭐 회사별로 그 사이에 뭐 몇 년 동안에 이제 좀 등급이 하향돼 추세에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는데, 보시면은 뭐 한 2020년, 21년 이후로 보면 좀 안정적으로 뭐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뭐 사실 이 롯데케미칼 빼고는 이 5개 회사 중에 나머지 회사들은 다 4개 회사는 등급을 유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롯데케미칼을 그러면 결국은 이 롯데케미칼이 약간 주전 선수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핵심 주장이냐, 그거에 대한 또 판단에 그 따라서 이제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얘가 주전 중에 주전이냐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단에. 이게 첫 번째 팩트 체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팩트 체크는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그 케미칼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룹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 롯데그룹 전체입니다. 이거는 전체의 그룹 내에 이제 매출하고 자산의 비중 구성을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화학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 오른쪽 먼저 보시면 자산 기준으로는 화학이 한 20% 정도 돼요. 근데 물론 여기는 뭐 롯데케미칼 말고 롯데 정밀화학이라고 약간 그런 다른 그런 화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으로는 한 30%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뭐 저희가 좀 뭐 어떻게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러니까 20% 20 내지 30%. 뭐 매출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전 중에 주전이니까. 주전 중에 주전으로 보려면은 그다음에 그리고 롯데는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내수 산업이 이제 비중이 높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케미칼이 좀 비중이 커지긴 했죠. 뭐 이제 과자, 음료, 뭐 그다음에 뭐 쇼핑이나 뭐 호텔 같은
서비스, 내수 뭐 이런 해서 내수하고 중화학 나머지 비중은 6대 4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수하고 이제 그런 그 시황산업 비중보다 6대 4 정도로 내수 비중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쨌든 알아서 뭐 한번 각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판단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신용평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유사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떤 특정 그룹 계열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여부는 유사시의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냐의 여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저희가 말처럼 암만 이게 뭐 예를 들면 물론 이게 지배 구조가 어쨌든 하나의 단일 오너 뭐 다 대부분 재벌기업들은 이제 단일 오너가 있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다 내 회사고 같은 그룹이지만 이 회사들이 다 뭐 주식시장에 상장도 돼 있고 자본시장에 어쨌든 간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사시에 정말 지원을 하게 되려면 이게 지배구조상이라든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조금 있어야 돼요. 네, 누가 누가 보더라도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서 일단 뭐 요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금융 계열사 중에 등급 조정이 된 롯데캐피탈이나 롯데렌탈을 보시면은 요 이제 지배 구조를 보시면 이게 나머지 그 주력 회사들은 롯데 지주 밑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그 요 국내 지주 롯데 지주 밑에가 아니고 옆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주요 주주 구성으로 보면 얘들 롯데 캐피탈 기준으로 보면 호텔 롯데가 뭐 한 32.6%, 그다음에 롯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51% 절대 제 1대 주주죠. 근데 이제 롯데 파이낸셜은 이제 일종의 뭐 금융 지주 중간 지주사 뭐 그런 성격인데 또 롯데 파이낸셜 위에 주주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일본계 자금으로 이제 일본 롯데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등급이 하향 조정에 캐피탈이나 렌탈에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서에서 아까 그 통합신용도 할 때 뭐 한다고 했던 케미칼이나 쇼핑이나 뭐 여기 제과가 이름을 바꿔서 웰푸드입니다. 그다음에 칠성음료가 여기다가 자금 지원을 해주려면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홀딩스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왜? 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이게 그러면 내가 뭐 쇼핑이 지원한다고 해서 롯데 쇼핑 주주 같은 경우에 왜 뭐 이런 여기다 지원을 왜 해주냐. 뭐 이렇게 뭔가 그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1촌 아닌 뭐 7, 8촌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사시에 손을 예를 들면 호텔 롯데나 롯데 파이낸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실질적인 실질적인 그 제가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사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롯데 파이낸셜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면 이 회사는 제가 뭐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는데 롯데그룹의 이제 회장님이 지금 신동빈 회장님의 이제 그 이제 뒤를 이을 그 이제 롯데그룹의 3세시겠죠. 그분이 최근에 롯데 파이낸셜의 대표이사로 임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넥스트 롯데그룹의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승계하실 분이 롯데 파이낸셜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는 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회사의 어쨌든 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중요성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어쨌든 뭐 그거 뭐 인정하기 싫으신 분은 뭐 인정 안 하시고 뭐 이번에 등급 내린 거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그건 자유롭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중요한 재료인 거를 이미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제가 막 좀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 이거는 뭐 팩트 팩트니까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전 중에 주전인 걸 확인하라. 두 번째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룹 내의 매출과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면 이게 합당하게 이익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이런 게 있을까요? 투자 조언 어쨌든 뭐 이렇게 한참 뭐 저기 제가 또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롯데 너무 여기 매몰돼 갖고 롯데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아까 제가 그 평가에서 3인 3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의 되게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년에는 이제 평가서별로 이렇게 또 자기 색깔이 나타나고 또 유사한 흐름이었는데 많이 갈라졌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앞으로의 기업들의 이제 신용도를 평가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결과를 가지고서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해 있는 사업 환경이라든가 신용도 전망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보다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동성이 꼭 이게 뭐 좋은 쪽이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또 나쁜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더 면밀하게 기업들 신용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올해 신용평가사들의 정기 평점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만 파트장님이 해주신 거는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평사 자체가 우리가 투자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신용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용사 평가사들이 채권을 이렇게 비교 분석할 때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자체 이게 이제 일단 포착이 된 거고 이거는 앞으로 불확실성 들이 이제 내포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하니까 한 곳만 보지 않고 여러 곳을 두루두루 보면서 이제 더 뭐 하나에 투자할 때도 굉장히 꼼꼼해져야 된다. 꼼꼼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혼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권 부위를 조금이라도 좀 의지하신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풀어드리게 매일같이 좀 성실하게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만 파트장님이 그런 부분으로 정말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 부위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권이라는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선입견을 좀 깨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채권 채널이 유튜브에서 생겼으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좀 도움 방향으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믿고 항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